20번입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 또는 배당요구 신청하면 배당이 되는데 부족분은 인수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인수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 권리신고서 낼 때는 배당료 보지 않는다. 대부분 인수된다. 자, 무슨 이야기 하면요. 이 양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자, 세입자는 요거를 가지고 신청합니다. 보통 법원에 가면은 경매 들어가면요. 자, 경매가 만약에 2월 16일에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은 배당요구 종기는 플러스 2달 내지 석 달입니다. 그러면 4월 16일 내지 5월 16일 안에 중간에 예로 들면 한 4월 말쯤 배당요구 종기가 생겨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집행관에 와서 조사하고 하다가 애등기면은 배당요구 하세요. 그러면 요 양식을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요 양식을 권리신고 배당요구 해라. 이 양식이 이제 경매계장 3개 3개 앞에 가면 양식이 있어요. 민사신청과 가면은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쓰면 돼요. 근데 요걸 안 쓰고 오른쪽에 전세권자는 보통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를 배당요구 신청. 요거는 주택이고 주택에 주로 하는 사람들이고 요거는 전세권자들이 배당요구 신청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나는 얼마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배당요구 할 수 있겠죠. 자, 두 개는 일단은 배당요구가 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배당요구 한 겁니다. 한 건데 밑에 거를 보면은 채권 계산서였어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료, 자, 이렇습니다. 10억 아파트에 전세권 10억을 주고 했어요. 전세권 했어요. 배당료 했습니다. 자, 위에 요거로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으면은 지가 받아가겠단 말이죠. 소멸되는 거죠. 자, 밑에 서류를 가지고 자우장 배당료 했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러면은 배당료 행기가 안 됩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서로 서류를 냈더라도 이거는 채권 계산서 나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럼 권리 신고서 권리만 신고했다. 자, 세입자도 마찬가지. 세입자가 요거를 내면 되는데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을 내면 되는데 계장 앞에 가서 계장님이 나는 낙찰금도 받고 싶은데 이사 가기 싫고 그러면은 양식을 내라 그때 양식을 권리신고 알죠? 안 그러면은 양식에다가 여기에다가 탁주를 꺼버리고 도장을 깍 찍어비고 그럼 뭡니까? 배당요구 했다 권리신고만 했다. 권리신고만 했다 그런 거는 배당 안 받겠다 말하면 되죠. 알겠어요? 그건 인수로 가는 거예요. 인수 이해가시죠? 그 양식을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계산서를 특히 전세권, 은행은 다 이거 내요. 은행은 다 요거 냅니다. 제가 신한은행에 여신 가지고 있을 때는 항시 요거 냈어요. 은행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고, 배당길이 지정되고 또 하면 내고, 두 분 내요. 은행에서 채권 계산서를.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1,000만 원이고, 가지급금이 경매비용이 300만 들어갖고 이제 그런 걸 냅니다. 채권 계산서에 내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전세권자는 보통 요걸 내면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 이렇게 내면 되겠고요. 세입자는 요걸 내면 되는데 꼭 전세권자가 보면 요 두 개 중에 또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권자가 이리 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세입자도 요걸 내는 사람은 요거는 인수로 간다. 요거 두 개는 인수고 요거 두 개는 선순위 같으면은 요거는 소멸이고. 아시겠어요? 이해가죠? 양식이. 자, 넘어갑니다. 21번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20번에 보면요. 20번에 봅니다. 20번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은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배당요구를 한 거 봅니다. 배당요구로. 자, 근데 선순위자가 뭐 전세권인지 세입자든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건 배당요구 아니에요. 알겠어요? 배당요구 아닙니다. 자, 그래 보면은 21번에 보면요. 21번에 그래서 이제 21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세권자가 정영범 씨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건 배당 받겠단 말이가 안 받겠단 말이가 안 받겠단 말입니다.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12에 1753을 보면은 2억 4천이 90을 팔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 사이트마다 틀려. 이 답이 어떤 사이트는 옥션원하고 지족션은 배당을 받는다. 1억 4천을 받는다.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포케어는 아닙니다. 1억 4천은 인수니까 낙찰은 3억 4백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그러면은 12에 1753에 이 세입자가 1억 4천인데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1억 4천짜리가 1순위 전세권자인데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인수냐 소멸이냐? 요 말소 써놨죠, 말소. 말소 써놨는데 이게 맞느냐, 맞느냐. 자, 1순위 전세권자가 가압류가 10개 있는데 제일 앞에 빠른 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 4천이 있는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를 말소를 볼 수 있느냐, 인수를 봐야 되느냐, 그게입니다. 주안점은. 뭐를 봐야 될까? 아까 뭐 냈다고요? 이거 냈대, 이거. 채권 계산서. 권리 신고서 냈대요. 쉽게 말하면, 전세권자는 채권 계산서, 세입자는 권리 신고서를 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채권 계산서를 낸 거는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런 거죠. 채권 계산서는 내용이요. 내가 원금은 1억이고 이자는 1,000만이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냈다. 채권 계산서. 이런 배당 요구 신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사집에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 안 하면은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그러면은 채권 계산서를 냈다. 지금 요것처럼 채권 계산서를 냈다. 1순위 전세권자인데 이거를 배당 요구를 볼 수 있나?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인수를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포케어는 이났어요. 인포케어 화면을 켰는데 인포케어라고 이 사이트가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주옥션에서 지금 같이 쓰는 거로 오너가 이제 이거를 뭐랄까 M&A 해가지고 흡수합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포케어 아직 돌아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1억 4천이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은 뭐라고요? 인수. 자, 보이죠? 인수를 써놨죠. 그런데 옛날에 그 지주 옥션하고 옥션은 소멸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자, 지금 물건 명세서가 종결된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죠? 지주 옥션하고 옥션은 안 나오죠? 그러나 인포케어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된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보면은 명함 물건 명세서인데 옛날에 끝난 거죠. 끝났는데 요 보면은 정영범은 현황 조사할 때 그죠? 집행관을 갔을 때 1억 4천이 있다고 했고 전세권 설정만 돼가 있더라. 이래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배당 요구를 했다 하는 거는 지금 안 나와요. 배당 요구를 한 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인수죠. 근데 이 사람이 서류를 냈는데 무슨 서류를 냈느냐? 아까 뭐 냈죠? 아까지는 채권 계산서를 냈어요. 채권 계산서를 냈다. 채권 계산서. 채권 계산 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어쩌면 되느냐? 여기에는 자, 그럼 우리 이제 옥션은 지주 옥션은 인포케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인포케어는 인수로 해놨어요. 인수로. 그럼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주 옥션하고 옥션은 이게 배당이 된다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어찌 되죠? 사건 번호가 21에 12에 1754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에 1753.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스크린 봅니다. 스크린. 여기 보면은, 이제, 옥션은, 자, 해운 양덕동인데 2억 2,100에 92% 낙찰이 되는데, 그죠? 되는데, 정시가 전입 확정도 하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3월 28일 했습니다. 했는데 전세권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전세권도 하고 제일 빠릅니다. 그럼 그 뒤에 줄 선 사람은 전부 다 전세권 뒤에 가압류가 줄을 막 썼어요. 서갖고 이제 3억짜리가 이게 이제 강제기밀을 냈는데, 그럼 이게 배당 요구를 했다. 3월 28일에. 그럼 서류를 뭘 냈느냐? 서류를 보니까 우리는 2012년 3월 28일에 서류를 뭘 냈다고요? 채권 계산서였다. 자, 이래 되면은 이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이래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냈든지 자우선 이 세입자 전입 확정해서 그렇게 냈든지 전세권 냈다 자우선 채권 계산했다 하는 것은 배당 요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인수로 봐야 되는데 옥션은 여기 보면은 배당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억 4천 했죠? 자, 그럼 지적션 오시는 거 한번 보자. 지적션 12에 1754. 자, 지적션 뭡니다. 12에 1754. 그죠? 자, 12에 1754. 1754 한번 봅니다. 자, 지적션도 보니까 안 나오네. 번호 틀립니까? 12에 1753 맞죠? 네. 여기에 또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아, 여기, 자, 한번 봅니다. 지적선에서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 있다 놨죠? 있는데 여기에 1억 4천이 배당이 되느냐? 이거는 보면 일어났어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말소 났죠? 말소 났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에도 보면은 이게 그냥 말소 되는 걸로. 뭐야? 자, 권리 분석에 보면은 권리 분석에 보면은 이게 권리 분석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1억 4천이 여기 이제 말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인포케어는 인수고 여기는 말소고 지적션도 말소입니다. 저는 인포케한테 답을 주고 싶어요. 인포케한테. 이해가시죠? 원인을. 근데 서류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매각 묶음에서는 뭐라 써놨느냐? 여기 보면은 소멸되지 않은 것이 있느냐? 여기 보면 인포케에 보니까 소멸되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해당 사항 없으면 그런 건 뭡니까? 안 하는 것이 있느냐? 요거를 보면은 또 말소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보면은 전세권도 말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그죠? 채권 계산됐는데 애매하죠. 요거를 보면은 또 소멸되지 않은 것에 여기다가 전세권이 딱 써놔야 되는데, 인수면은 써놨는데 그게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후보장은 말소를 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애매한 거는 이제 사후보장 물어봐야 돼. 그 인수가 혹시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사후보장한테 이제 설명을, 그거는 이럴 수가 있겠죠. 채권 계산서에 가름하는 배당 요구 신청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또 보니까 제목은 채권 계산서인데 요 채권 제출하는데 요거는 배당 요구 신청으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니까 배당 요구 문구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또 배당 요구 된 겁니다. 아주 좀 고급 문제인데 그렇게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법원 계장한테 이리 되면은 인수인데 왜 소멸이 안 됩니까? 소멸되는 걸 했느냐 따지보고 계장한테 항시 물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도 조금 애매한 거는 옥션도 보고 지적션도 같이 보세요. 두 개 다 답이 같으면은 막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적션은 전입시에 열람 내역에 전입자가 있는데 옥션은 없더라 그러면은 있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입시에 열람도 꼭
옥션하고 지지옥션하고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아요.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주로 전입시대 열람은 지지옥션이 잘하더라. 내가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랑을 기준해서 잘 띄고 새 도로명 주소로 잘 띄고 하는 것은 역시 지지옥션이 더 붙이는 거 보면은 잘 붙이나요. 옥션은 조금 틀려. 알겠죠? 그거는 옥션을 좀 계산할 문제입니다. 전입시대 열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에 이런 겁니다. 과천에서 8억짜리 역들였어요. 빌라가. 과천의 빌라가. 수강생이 어이구 원장님 2억 들였는데 낙찰 들어가 있습니다. 옥션을 보니까 전입시대 없더라. 근데 지옥션은 또 있어요. 그럼 본게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옥션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기준해서 띄고 지옥션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그 번지를 가지고 띄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건축물 관리대장에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보면 되는데 저는 가끔 인포기어도 봅니다. 인포기어. 왜냐 그러면은 이 지나간 거 이게 없으니까 거기는 또 찰 수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있어요. 혹시 지나간 매각문구 매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시간이 없더라도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드리겠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이 매각문구 매수가 옛날 게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막 막아가지고 못 보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자, 22번 민사집행법 91조에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보입니다.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인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요. 쭉 사망의 상에 보면요. 사망의 경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한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알겠죠? 하여튼 선순위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는데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 계산서를 했을 때 이것도 배당 요구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안점이거든요. 저는 안 보다 봅니다. 배당 요구 아니다 보는 거예요. 채권 계산서는. 이렇게 배당 요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제목을 여기 달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배당 요구를 해달라. 배당 요구를 한다면요. 매각되면서 배당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채권 배당 요구 채권자 또 문구 이상하네. 배당 요구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 계산서를 또 이렇네. 제목을 또 읽어봅니다. 자, 다시요. 이게 채권 계산서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네 또. 이 사건에 관해서 배당 요구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 계산서를 제시한다. 채권자, 배당 요구권자. 자, 이리 되면 또 배당 요구 행위를 볼 수 있겠다. 자, 그렇죠? 그냥 위 사건에 대해서 전세권자인 홍길동에는 아래와 같이 채권 제시한다. 전세권자 홍길동. 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채권 나서 된 걸 보고 배당 요구 아니다 보는데 제목을 또 채권을 해놓고 밑에 내용은 배당 요구 채권자는 제출한다. 채권자, 배당 요구 채권자. 자, 이래 되면은 요것도 된 거 봐. 자, 그러면 답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이런 채권 계산서는 또 배당 요구 행거를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알겠어요? 제목만 보면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또 행거를 봅니다. 행거로 가면 이제 조금 애매한데 자, 요 채권 계산서는 둘 중에 하나다. 배당 요구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법보좌관이 판단한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전세권 몇 번 하고 쓰는 거는 소멸 안 되고 인수고 그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공란이 된 거는 이렇게 해서 공란이 된 거는 말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말소 인수가 아니고 말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요거를 요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한 거로 이 문구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죠? 여기 들어왔으니까 배당 요구를 한 거로 봐야 되겠다. 지금 배당 요구 자꾸 얘기 나오네요. 나오기 때문에 채권 계산서라도 배당 요구를 한 거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론은 경매계장이 답을 준다. 물어보고 해라. 말입니다. 결론은. 자, 22번은 됐고 23번.